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6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3시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요즘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중국과 유럽은 밀월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에 대해 화이자 백신 수입을 결정했고요. 곧 위드 코로나로 갈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새벽에 미국 증시가 상승했는데요. 장 막판에 갈수록 그 상승세는 커졌고요. 특히 반도체 섹터는 급등을 했고요. 테슬라는 하락을 했습니다. SOXL은 장 막판에 13%까지 올랐어요. FOMC 충격에도 초고수들은 미국 증시 반등에 배팅을 했는데요. 순매수 상위 종목은 TQQQ와 SOXL이었고요. 순매도 상위 종목은 SQQQ와 테슬라였습니다. 요즘 테슬라가 영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야심차게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사면 초과에 빠졌다는 기사인데요. 정리해고 통보를 앞두고 직원들이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광고주들은 머스크 인수 후 광고를 중지하고 나섰답니다. 대량 해고 전에 사전 공지를 충분히 하지 않아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에서인데요. 기업이 대량 해고를 하거나 공장을 폐쇄할 때는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에 사전 공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번 해고는 전체 인력의 절반 정도인 3,700명 정도 가량으로 된다 하고요. 소송 문제와 별개로 트위터는 머스크 인수 이후 광고 매출 급감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머스크의 인수 이후 많은 기업들이 트위터의 광고를 중지를 선언했고요. 테슬라의 경쟁사인 GM과 아우디가 먼저 광고를 중단했답니다. 최근에는 식음료 대기업들도 동참을 했고요. 광고 대기업인 IPG는 고객사들에게 트위터의 광고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론 머스크에 대한 안 좋은 기사인데요. 우크라이나 최전방에서 거의 유일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인 인터넷 스타링크가 현지에서 먹통인 상태를 빚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이유로는 스타링크 운영비를 두고 당국과 논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전방 우크라이나군이 인터넷 없이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이런 접속 중단은 우크라이나군에게 매우 큰 문제라면서 접속 중단이 이용료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지난 9월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 운영비를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는 의견을 미국 국방부에 전했는데요. 이 보도가 있은 후 며칠 후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에라 모르겠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료로 비용을 부담해 주겠다면서 비용 부담 요구를 철회했었는데요. 하지만 CNN에 따르면 머스크의 이런 트윗 이후에도 스페이스X와 국방부는 비용 부담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돈을 낼 것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했고요. 비용을 직접 부담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최근 주장에 대해서는 문서로 남겨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답니다. 이유는 일론 머스크의 마음이 바뀔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접속 중단 위기감 속에 우크라이나도 대안을 찾고 나섰다고 합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다양한 행동들이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독일 대통령이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서 반도체 협력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진짜 세계적인 기업인 것 같아요. 국가 정상들이 청와대를 먼저 가기보다는 삼성전자를 먼저 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우리나라 배터리가 점유율이 7.3% 급락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올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에서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25.2%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하락했다고 합니다. 반면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CATL의 점유율은 35.1%로 전년 대비 4.4% 늘었고요. 이는 국내 3사 점유율을 합한 것보다 10%나 더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중국의 CATL이 35.1%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14.1%, 비아디가 12.8%입니다. 나머지 SK온과 삼성 SDI는 점유율이 미미해요.
저는 비록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하고 있지만 국내 3사 배터리사도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독일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났는데요. 유럽 기업들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디가 더 나은 행선지인지 주판화를 두들기고 있답니다.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미국 시장도 중국 시장도 놓칠 수 없는 유럽 기업들은 생산 설비와 공급망을 중국과 비중국으로 나누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은 지금 어떤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을까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독일 총리 방문에 맞춰 에어버스 140대를 구매했는데요. 그 금액은 25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의 민항기 구매를 주관하는 중국 항공기 제그룹은 이번 계약이 독일 총리 방문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각했고요. 이번에 구매한 금액은 24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이 중국의 비아디 지분을 또 처분했는데요. 8월, 9월, 11월 벌써 세 번째라고 합니다. 향후에 전량으로 처분할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4일날 공시를 통해서 비아디 주식 329만 7천 주를 시장에 매도했다고 밝혔답니다. 지난 8월 30일에 처음으로 비아디 보유 지분을 종전 20.04%에서 19.92%로 줄였다고 밝혔는데요. 당일 비아디 주가는 18% 이상 폭락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9월달에 비아디 주식을 2억 7천만 주 보유해 지분율이 18.87%라고 밝히며 추가적인 지분 처분 사실을 전했습니다. 버크셔가 세 차례나 지분을 줄임에 따라 장기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투자를 유지할 것인가가 불분명해졌다라고 하고요. 시장에서는 전략 매각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버크셔 지분이 계속 시장에 나온다면 비아디로서는 주가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차이나 전기차가 한참 화이팅을 하고 있는데 상승하는 주가에 찬물을 붓는 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중국의 위드 코로나에 대한 좋은 기사인데요.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심도 있게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입국자 격리 기간을 줄이고 해외산 백신을 수입하는 동시에 항공편에 대한 규제도 없앤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답니다. 중국이 머지않아 입국자 격리 규정을 10일에서 7일에서 8일로 줄이고요. 5일은 중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지내고 나머지 이틀에서 3일은 집이나 호텔 등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지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백신과 항바이러스 연구에서 진전을 이뤄냈다 하고요. 국경 개방을 위한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도 중대한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중국을 방문한 독일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외국인에게 독일 백신 접종을 허용할 것이라며 조만간 접종 범위가 확대돼 중국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고요. 중국이 외국산 백신 접종을 허용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이처럼 전향적 조치를 고심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이 한계에 달았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신문사들도 제로 코로나 종식이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 준비 중이라는 미국 언론의 기사고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중국 제로 코로나 종식 추진 사실인 듯이라는 기사를 썼고요. 그동안 제로 코로나 종식이라는 루머만 돌았는데요. 이렇게 제로 코로나 종식이라는 확정 기사를 쓴 건 블룸버그가 처음이랍니다. 여러 신문사들이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블룸버그 통신의 정보력은 정확하고 신뢰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허용한다라는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을 읽어볼게요. 중국의 코로나19 팬데믹 3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산 백신 접종을 허용한다라고 하고요. 이번 화이자 백신 접종은 중국 내 외국인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독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는 첫 번째 조치일 뿐이고 곧 적격자의 범위가 확대돼 중국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다른 종류의 백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외국 백신들이 들어오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 같아요. 다음은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다이애나 빈이 이혼 후에 트럼프가 적극 대시를 했는데 퇴짜를 맞았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과거 다이애나 전 왕세자 빈에게 연정을 품고 적극적으로 접근했으나 퇴짜를 맞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출간을 앞두고 있는 뉴스워크가 입수한 책에서 트럼프는 이혼한 다이애나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따라다녔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차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네요. 감사합니다.